어제 주한미군이 63년간의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라고 부르는 이 기지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지에는 용산에 있던 미 2사단, 미 8군 부대뿐만 아니라 이 한강 이북에 있던 파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등지에 있던 미군 부대들이 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전국 91곳에 흩어져 있던 미군 기지 시설 173개가 평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력은 평택이고 그 옆에 이제 이 해군 2함대가 있고 거기에 또 주한미군과 관련되는 각종 미국의 이 군함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 이 미국 미 공군 기지, 그래서 평택 험프리스 기지와 평택항 그리고 오산 기지 이 세 곳이 미국의 한마디로 이 육해 공군 주한 어떤 이 아지트로 되는 거죠. 그러면 부산이나 대구에 있는 병참 군수 시설 외에 나머지 주한미군의 모든 시설들은 평택으로 지금 집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부 북한의 장사포 대응 전력이나 판문점 JSA 경비 대대 또 그리고 용산의 병원 등은 남게 되지만 사실상 모든 시설들이 다 옮겨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6.25 종전 이후 64년간 용산에 머물던 미군 부대가 이번에 평택으로 다 옮겨갑니다. 용산 자리에는 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센트럴 파크 같은, 일부에서는 환경오염을 이야기하지만 그 용산 기지 안에 숲에는 가재도 살 정도로 물이 깨끗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청나라의 원세계가 과거 19세기 말에 청나라 군대를 끌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주둔한 이래, 그 다음에는 일제시대 때는 일본군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군이 주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 일대는 외국군이 주둔한 어떤 상징이었는데 수도 한복판에 이렇게 외국 부대가 있으면 안 좋다 하는 부분과 미군의 부대가 전국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부산이나 동두천, 의정부 이런 지역들이 미군 부대 때문에 발전에 제한이 있다라는 민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우리가 못 살던 5, 6, 70년대는 미군 부대가 주변의 경기를 이렇게 살리는 일종의 그런 경제 부흥의 구실도 했는데,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넣은 이 음식 찌꺼기로 부대찌개가 발생했고, 우리 어릴 때 미군 부대에서 넣은 각종 과자, 주스 이런 걸 먹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지난 90년도쯤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87년 대선 당시에 용산 미군 부대의 기지를 이전하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내걸어서 미군 기지 이전이 논의되다가, 그때만 해도 한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규모가 미군 기지 이전을 감당할 만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 해서 유야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미군 내에서 정말로 용산 미군 기지가 50년 이상 쓰다 보니까 너무 낡았다. 사실 전 세계의 미군이 이렇게 주둔하는 나라 중에 한국을 다 안 올라 했습니다. 왜? 자녀 교육이나 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 낡았고, 또 주한미군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오거나 미군 군속이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 때 살 수 있는 마땅한 집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산 일대에 해방촌이니 이태원이니 보면 미군들이 밖에 집을 구해서 사는데 그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했죠. 부대 시설도 사실 엉망이었습니다. 이전이 논의되니까 90년 이후에는 어떤 시설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군에서 이제는 도저히 숙소가 낡아서 못 쓰겠다, 숙소를 지어야 되겠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전 논의가 됐는데 지금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그 얼마 전에 거기 안에 호텔도 짓고 했죠. 드래곤 호텔인가 해서. 그래서 미군도 이전 논의가 되니까 추가 시설 투자를 사실상 꺼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다시 논의가 되다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서 전시작전권 이양이 논의되고, 또 당시 촛불 시위 등에서 미국 성조기를 불태우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나오고 미국인들에 대한 테러도 나오고 하니까, 당시 미국 내부에서는 주한미군이 인계철선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총리의 인터뷰 등을 보고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인계철선을 하느냐? 그래서 한수 이북에, 한강 이북에 있던 의정부, 동두천, 파주, 포천 등에 있던 미군 부대들을 다 빼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전개되면서 미국도 그래, 당시 한국 정부하고 여러가지 분위기도 좋지 않고 전시작전권도 이양하는 마당에 우리 미군도 다 끌고 모아서 한데 모으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이 평택 미군 기지를 저지하지 않은 데 대해서 땅을 치는 거죠. 미국은 기왕에 그러면 미군을 빼면 어디에 모을까 고민을 했는데 평택을 꼽았습니다. 왜? 오산에 미 공군기지가 대규모로 있고, 그 다음에 군산에 미 공군기지가 있죠. 자, 오산 군산에 있는데, 자, 미국이 2000년도 초반에는 중국이 G2로 떠오르기 전이라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대한 입장이 잘 없었습니다만은, 미국이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중국이 점점 커져가는데 이제 이 주한 미군들을 한데 모아서 중국도 좀 견제하고, 당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시대에 미군의 전력을 재편하는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그것을 글로벌 포스 리뷰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의 미군의 재배치 전략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이 기동 타격대 형태로 5분 대기조처럼 이전할 수 있도록,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에 있는 군대가 걸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거점별로 모아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출격을 하는 일종의 그 5분 대기조 숙소 비슷한 형태로 미국은 평택 기지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오산 공항과 미군 공군 기지와, 그리고 평택 미군 통합 캠프, 그리고 평택항,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코앞에 미국이 미군 기지를 두는 모양새가 되어서 정말로 잘한 판단이 되었다. 최근 한 10년간의 중국이 군사적으로 팽창주의를 도입하면서 이제 이 굴기, 즉 중국이 G2로 일어선다 하면서 미국의 잠재적인 적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평택기지가 이렇게 고려되는 데는 북한이 유사시에 방사포와 장사포, 즉 로킷과 로킷탄과 장사포를 쏠 때 최대 사거리를 벗어난 지점이 어디냐 했을 때 그 평택이 꼽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선정된 평택은 면적으로는 444만 평, 여의도의 5배, 그리고 판교 신도시의 1.6배라는 정도고요. 이미 전체 공정률이 한 95% 정도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513개의 동해 건물에 주한미군 13,000명이 그 가족, 국무원 등을 포함해서 총 42,000명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부대입니다. 이 위에도 미군 이 캠프 험프리스 옆에 또 미군을 위한 각종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휴양지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용산 기지와 나머지 미군 기지를 비우고 지금 이렇게 다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18조 정도의 평택의 경제 창출 효과가 전망이 되고, 고용 창출이 한 11만 명 정도로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그래서 평택시는 앞으로 아마 경기도 남부 발전의 구심지가 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전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6회 공군이 다 한데 모여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이 신속 미국의 대응군이 이 평택으로 집결하는 그런 좋은 어떤 전초기지 역할도 되고요. 철도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부산에서 일본에서 지원되는 군수 물자들을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실어 나르고 대규모 정원 병력과
물자 장비를 신속하게 집결시킬 수도 있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 내 미국 민간인들을 한데 모아서 신속하게 대피시키는데도 매우 유용하게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도 한국에 있는 미군들을 일본으로 소개하는 훈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평택으로 다 이전하게 되면 평택 기지에서 대규모로 실어 날라버리면 되니까 매우 신속한 어떤 소개를 하기에 가능하죠. 그래서 이 캠프 험프리스, 이 평택 기지의 크기는 전 세계에서 미군의 기지 중에 가장 크고 또 가장 이제는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각종 무슨 초중 고등학교 학교도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미국의 대학가 제휴해서 미국 대학들도 여기에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병원, 동물병원, 극장, 수영장, 뭐 교회 이런 온갖 시설물들이 다 들어앉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원스톱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총 이전 비용은 뭐냐? 용산 기지를 이전하는 거하고 또 의정부 동두천 기지를 이전하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6조가 들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평택시 평성읍 대출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요, 이제 수용이 시작되자 결국은 21%가 반대했고 79%가 동의를 했는데,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뭐 대략 한 1300명 정도, 530세대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이 군시설 때문에 가능하게 되니까 국방부가 주민들이 응하지 않자, 일부가 응하지 않자 이 공탁금을 걸어버리고 강제 이주를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고 2006년 봄에 농사를 지으려는 주민과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지금 성주처럼 선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부 주민들이 돈을 받고 이주를 했는데 평균 보상금이 6억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에 외부의 종북 좌파들이 미국 기지 이전도 방해하면서 반미 운동도 하고 더 나아가서 돈도 좀 벌어보자고 그 빈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서 들어가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4일 날 이 대추 분교라는 그 분교에 이들이 집결해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도요 서울에서 이 종북 성향을 가진 학생들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그 평택에 경찰은 처음에는 성주처럼 그냥 내몰라라 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죽창 들고 방망이 들고 경찰과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마침내 5월 4일 날 경찰 13,000명, 용역업체 1,200명, 군인 2,000명, 군부대 부지였기 때문에 군인들도 참가를 했습니다. 이래서 쌍방간에 이 철거를 위한 대추 분교 철거를 위한 이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싸움에서 한 150명 정도가 경찰하고 이 시위하는 주민하고 외부인하고 이제 다치고, 그 중에 10명 정도는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나고 이 분교를 다 이렇게 철거를 해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전 과정 전체에서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외부인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 됐고요. 마침내 2007년 1월에 이제 남아있던 주민과 정부 사이에 합의가 돼 가지고 결국 이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외부인들의 죽창, 화염병, 방망이 등으로 무장을 해서 경찰이나 군대가 강제 진입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노무현 정권인 만큼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응하다가 이 사태를 이렇게 초래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주 강정기지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주민들은 평균 보상금을 6억을 받았다는데, 이 평성대책위원회 소속 핵심 간부 10여 명은 보상금으로 최고 27억 9천만원, 최저 6억 2천만원으로 평균 19억 2천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땅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받은 건지, 그래서 반대를 주도해서 많이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주민들은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굳이 정부가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가 비용까지 합치면 기지 조성 비용, 이전 비용은 총 17조 1000억이 들었고, 이 중에 8조 9천억은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쯤은 미국이 부담하고 절반쯤은 한국이 부담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기지에는 아파치 롱보 헬기 24대가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연장 로켓 발사대, 팔라딘 자주포, 주력전차 에이브럼스, 브래들리 전투장갑차, 무인 정찰기 등도 자리를 잡습니다. 또 미군 정보부대가 운영하는 정찰기와 이 아파치 헬기, 진욱 헬기 등이 이착륙할 5.5km에 이르는 활주로도 기지 외곽에 배치가 되었고요. 평택 기지 방어를 위해 요격 미사일 페이트리엇 팩3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근데 평택 기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동안에 북한군의 최장 사거리가 늘어나 가지고요. 장사포, 방사포에 200km 정도 되기 때문에 평택 기지도 공격 어떤 권역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주의 기지의 사드가 이 커버하는 거리가 한 200km 안팎되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평택까지의 거리가 최소한의 이 사드가 보호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은요, 자, 사드가 성주에 배치됨으로써 남부지방에 1000만 명이 넘는 시민을 보호하고 항만, 공항 등 핵심 시설을 북한의 탄도미사일에서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캠프 험프리스에는 한 개의 페이트리엇 포대로도 전체 비행장과 시설 방어가 가능하다.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볼 때 페이트리엇 포대를 동원해도 남부지방은 무방비 상태로 남기 때문에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트리엇은 막을 수 있는 범위가요, 거리가 짧으니까 특정 지역이고, 그래도 사드는 한마디로 지역 전반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사드를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주에 배치한 것이다. 안 그러면 외관의 미군 기지 안에 갖다 놓으면 막을 수 있는 범주가 한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한미연합사가 그래도 용산에 잔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도 수도 서울에 상징적으로 한미 간에 서로 간의 협의 기구이고, 전쟁이 났을 때 대응하는 기구가 규모는 크지 않으니까 남아 있어야지. 그것까지 다 옮겨가 버리면 수도 서울이 상징적으로 좀 취약해질 수 있고, 또 전쟁이 났을 때 일단 평택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게 되면 잘못하면 서울을 포기하는 이런 어떤 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연합사가 이 서울에 남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연합사 이 근무 인원만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백 명 수준이겠죠. 그러면 그 부대 정도가 용산에 남아서 조금의 시설을 쓴다고 해서 그 용산을 전체를 공원으로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된다 어쩐다 하는데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 용산의 조그마한 면적 정도를 미군 기지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존재함으로써 수도 서울에 대한 방어 의지를 갖다가 보이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벤달 사령관은 지금 국방부하고 주한 미군이 협의 중인데, 연합사 잔류 인원은 한국군 합참본부와 협조 의무를 하는 최소 인원만 둘 거고 빠른 시일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 사령관은 북한군의 장사포에 대응하는 210 화력여단은 그래도 계속 이 한강 이북의 동두천 캠프 KC에 두겠다. 한국군의 역량이 갖춰지면 이들도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북한의 장사포, 방사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역량이
많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데도 우리는 자주국방 전작권 이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는 용산기지를 돌려받을 때 오염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용산기지 안에 가재도 산다고 했죠. 미군 부대가 63년 4년간 있었으니 당연히 거기에 차량이나 시설들이 또 기름 등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될 수 있지요. 자, 저는 하나 묻고 싶습니다. 한국군 부대가 도심에 있다가 도시 외곽에 있다가 이전해서 나갔을 때 한국군 부대의 자리는 그러면 오염이 안 됐겠습니까?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이 높겠습니까? 한국의 기준이 높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대가 있다가 간 자리에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그 토양오염을 위해서 한국군이 얼마를 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부산의 하야리아 부대 같은 미군 부대들이 이전하고 나면 꼭 등장하는 문제가 토양오염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미군 기지 이전에 5곳에 정화 비용이 1030억 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유출이 80사건이 있었는데 정화 비용이 1조가 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워주면 비워줬다고 또 이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영화 괴물 보았을 때요. 저는 좀 불쾌함을 느꼈는데 미군이 한강에 버린 오염물질 때문에 불법 약품 같은 것 때문에 한강에 생선이 변해가지고 괴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영화 괴물의 스토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비우란 말입니까? 비우지 마란 말입니까? 한국군 부대가 이전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환경오염 때문에 그 땅 못 쓴다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유독 미군 부대가 이전할 때마다 환경오염 비용을 지적하고 한마디로 미국 놈이 나쁜 놈이다라고 몰아가는데 저는 그동안 64년간 지켜준 데 대해서요. 감사를 표하는 게 예의 아닌가. 우리가 흔히 한국군 부대가 외곽으로 이전할 때 그 부대가 오염이 되어서 그 땅에 못 썼다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군수기지나 차량기지가 이전했을 때도 그 땅에 아파트 지어서 잘 살고 있는 거 봤습니다. 그 땅이 오염되어서 못 쓰는 땅이었다면 왜 그 땅을 아파트 지어서 장사해 먹습니까? 노무현 정권 말기에도요. 각종 부대에 옛날 자리들 매각했어요. 특정 기업들이 아파트 지어서 리조트 지어서 재미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최소한 상식에 의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참 언론이나 좌파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오늘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자, 미국이 한대 모았다. 그것도 팽택이다. 중국을 겨냥한다. 중국이 지금 불편한 게요. 이제 저들이 힘 좀 써가지고 미국하고 한번 군사적으로도 대응해보자라고 생각이 드니까 평택기지가 신경이 쓰이고 제주도 해군 강정기지, 그건 한국 해군기지인데도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중국의 입장은 서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라 하고 싶은데 바로 그 좁은 서해 그 바다 건너면 거기가 미군 기지니 중국은 진장의 평택 땅에 중국 자본을 들여가지고 다 사들여 놨으면 했을 겁니다. 한때 평택에 중국 자본을 도입해서 중국인 거리나 중국인 타운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전부 유야무야 돼버렸습니다. 자, 오늘 주한미군 평택기지로의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군의 모든 시설들은 평택으로 지금 집결하게 되는 겁니다. 일부 북한의 장사포 대응 전력이나 판문점 JSA 경비 대대 또 그리고 용산의 병원 등은 남게 되지만 사실상 모든 시설들이 다 옮겨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6.25 종전 이후 64년간 용산에 머물던 미군 부대가 이번에 평택으로 다 옮겨갑니다. 용산 자리에는 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센트럴파크 같은 일부에서는 환경오염을 이야기하지만 그 용산기지 안에 숲에는 가재도 살 정도로 물이 깨끗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청나라의 원세계가 과거 19세기 말에 청나라 군대를 끌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주둔한 이래, 그 다음에는 일제시대 때는 일본군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군이 주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 일대는 외국군이 주둔한 어떤 상징이었는데, 수도 한복판에 이렇게 외국 부대가 있으면 안 좋다 하는 부분과 미군의 부대가 전국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부산이나 동두천 의정부 이런 지역들이 미군 부대 때문에 발전에 제한이 있다라는 민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우리가 몸살던 5, 6, 70년대는 미군 부대가 주변의 경기를 이렇게 살리는 일종의 그런 경제 부흥의 구실도 했는데,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넣은 이 음식 찌꺼기로 부대찌개가 발생했고, 우리 어릴 때 미군 부대에서 넣은 각종 과자, 주스 이런 걸 먹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지난 90년도쯤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87년 대선 당시에 용산 미군 부대의 기지를 이전하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내걸어서 미군 기지 이전이 논의되다가, 그때만 해도 한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규모가 미군 기지 이전을 감당할 만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 해서 유야무야 됐었습니다. 근데 2001년에 미군 내에서 정말로 용산 미군 기지가 50년 이상 쓰다 보니까 너무 낡았다. 사실 전 세계의 미군이 이렇게 주둔하는 나라 중에 한국을 다 안 올라 했습니다. 왜? 자녀 교육이나 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 낡았고, 또 주한미군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오거나 미군 군속이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 때 살 수 있는 마땅한 집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산 일대에 해방촌이니 이태원이니 보면 미군들이 밖에 집을 구해서 사는데 그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했죠. 부대 시설도 사실 엉망이었습니다. 이전이 논의되니까 90년 이후에는 어떤 시설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군에서 이제는 도저히 숙소가 낡아서 못 쓰겠다, 숙소를 지어야 되겠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전 논의가 됐는데 지금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그 얼마 전에 거기 안에 호텔도 짓고 했죠. 드래곤 호텔인가 해서. 그래서 미군도 이전 논의가 되니까 추가 시설 투자를 사실상 꺼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다시 논의가 되다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서 전시작전권 이양이 논의되고, 또 당시 촛불 시위 등에서 미국 성조기를 불태우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나오고 미국인들에 대한 테러도 나오고 하니까 당시 어제 주한미군이 63년간의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라고 부르는 이 기지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지에는 용산에 있던 미 2사단, 미 8군 부대뿐만 아니라 이 한강 이북에 있던 파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등지에 있던 미군 부대들이 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전국 91곳에 흩어져 있던 미군 기지 시설 173개가 평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력은 평택이고, 그 옆에 이제 이 해군 이함대가 있고, 거기에 또 주한미군과 관련되는 각종 미국의 이 군함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 이 미국 미 공군 기지, 그래서 평택 험프리스 기지와 평택항 그리고 오산 기지 이 세 곳이 미국의 한마디로 이 육해 공군 주한 어떤 이 아지트로 되는 거죠. 그러면 부산이나 대구에 있는 병참,
군수 시설 외에 나머지 미국 내부에서는 주한미군이 인계철선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총리의 인터뷰 등을 보고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인계철선을 하느냐? 그래서 함수 이북에, 한강 이북에 있던 의정부, 동두천, 파주, 포천 등에 있던 미군 부대들을 다 빼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전개되면서 미국도 그래, 당시 한국 정부하고 여러가지 분위기도 좋지 않고 전시작전권도 이양하는 마당에 우리 미군도 다 긁어 모아서 한데 모으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이 평택 미군 기지를 저지하지 않은 데 대해서 땅을 치는 거죠. 미국은 기왕에 그러면 미군을 빼면 어디에 모을까 고민을 했는데 평택을 꼽았습니다. 왜? 오산에 미 공군기지가 대규모로 있고 그 다음에 군산에 미 공군기지가 있죠. 자, 오산 군산에 있는데 자, 미국이 2000년도 초반에는 중국이 G2로 떠오르기 전이라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대한 입장이 잘 없었습니다만은 미국이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중국이 점점 커져가는데 이제 이 주한 미군들을 한데 모아서 중국도 좀 견제하고 당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시대에 미군의 전력을 재편하는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그것을 글로벌 포스 리뷰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의 미군의 재배치 전략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이 기동 타격대 형태로 5분 대기조처럼 이전할 수 있도록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에 있는 군대가 걸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거점별로 모아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출격을 하는 일종의 그 5분 대기조 숙소 비슷한 형태로 미국은 평택 기지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오산 공항과 미군 공군 기지와 그리고 평택 미군 통합 캠프 그리고 평택항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코앞에 미국이 미군 기지를 두는 모양새가 되어서 정말로 잘한 판단이 되었다. 최근 한 10년간의 중국이 군사적으로 팽창주의를 도입하면서 이제 이 굴기, 즉 중국이 G2로 일어선다 하면서 미국의 잠재적인 적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평택기지가 이렇게 고려되는 데는 북한이 유사시에 방사포와 장사포, 즉 로킷탄과 장사포를 쏠 때 최대 사거리를 벗어난 지점이 어디냐 했을 때 그 평택이 꼽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선정된 평택은 면적으로는 444만 평, 여의도의 5배, 그리고 판교 신도시의 1.6배라는 정도고요. 이미 전체 공정률이 한 95% 정도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513개의 동해 건물에 주한미군 13,000명이 그 가족, 군무원 등을 포함해서 총 42,000명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부대입니다. 이 외에도 미군 이 캠프 험프리스 옆에 또 미군을 위한 각종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휴양지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용산 기지와 나머지 미군 기지를 비우고 지금 이렇게 다 평택으로 이전하는데